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2021년 첫 번째 원브랜드 시리즈인데요. 이 원브랜드 시리즈는 제가 6년 동안 이 대대손손 만들어왔던 그런 고귀한 전통이 있는 컨텐츠예요. 근데 6년간 하다 보니까 다 털었다 이거죠. 물론 몇 개의 비싼 백화점 브랜드는 남았다 치지만 돈 아까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원브랜드 시리즈 로드샵 버전을 리뉴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어떠냐? 그때는 살 게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살 게 많네? 제 과거의 리뷰와 비교를 해가면서 아주 심오하게 재차 분석해보는 리뷰 시리즈가 될 겁니다. 그 대망의 첫 번째 브랜드는 바로 작년 핫하게 컴백을 알렸던 그 브랜드.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스킨푸드입니다. 스킨푸드. 짧은 머리에 과거에 제가 보았던 스킨푸드와 8살 먹은 30대 아줌마 씨님이 보는 스킨푸드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그때의 스킨푸드와 지금의 스킨푸드는 어떤 아이템들이 새로 생겼고 어떤 아이템들이 아직도 인기를 끌고 있는지 그때 지금 리뉴얼 원브랜드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뿅! 자, 첫 번째로 볼 아이템은 두 가지의 기초 베이스 제품입니다. 추억의 토마토 선크림과 신상 로열 허니 에센스 프라이머인데요. 정말로 추억 돋는 토마토 톤업 선크림이네요. 사실 제형도 굉장히 추억 돋는데요. 이 피부톤을 거의 바꿔버리는 허연 백탁이 단점이 아니고 특징이라고 말하기로 하죠. 바를 땐 톡톡, 밀어 바르면 백탁이 같이 밀려요. 이 제품은 그냥 추억 속에 그대로 담아두기로 합니다. 안녕. 다음은 로열 허니 라인에서 나온 에센스 프라이머인데요. 다른 프라이머들과 좀 차별화된 특징은 오일 입자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금방 마르는 일반 수분 프라이머와 달리 매끈한 마무리감과 광택이 정말 꿀 바른 것 같이 남는 게 특징입니다. 그치만 아무래도 오일 함유 때문에 파데의 지속력과는 좀 상대적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도 광택은 유달리 더해주는데 그 이외의 장점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광택 뿜뿜을 원하냐, 커버 지속력을 원하냐,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구매가 좀 갈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NO. 다음은 스킨푸드의 시그니처 라인, 청포도 라인에서 나온 베이스 제품입니다. 5년 전 존조 스티커가 딱 했던 제품인데 리뉴얼 버전으로 이렇게 만났어요. 너는 리뉴얼되고 나는 늙었구나. 청포도 라인은 전체적으로 끈적인 프리, 무거운 프리의 라이트한 라인이고요. 마무리감은 물기보다는 매트합니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컬러 피그먼트를 남기기에 유리한 제형이고요. 그린 컬러와 퍼플 컬러 모두 어느 정도 눈에 띄게 색이 보입니다. 그치만 좀 희게 남아서 피부톤이 많이 어두운 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마무리감은 꽤 보송해서 얼굴 땡김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늙어서 이제 얼굴이 막 땡겨. 그때는 그런 거 몰라서 막 좋다 그랬는데 이젠 땡겨. 그래서 나이에 따라 존조템이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땡겨요. 다음은 또 추억 속의 연어 컨실러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름 혁신적이었던 톤 다운된 살몬 컬러에 촉촉한 마무리감으로 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화장법에서는 컨실러가 파데보다 먼저기 때문에 좀 매트하게 붙어 있어줘야 하는데 워낙 많이 워터리하네요. 정말 쌓이기보다는 밀린다는 느낌. 쌓이기보다는 좀 밀려서 별로였어요. 그래, 그때 5년 전에 저에게 동의합니다. 지금은 안정적인 예쁜 톤들의 컨실러들이 저렴한 가격에 너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때는 없었고 지금은 있는 블랙슈가 세틴 컨실러입니다. 3호 샌드베이지가 품절이라 구하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확실히 연어와는 완전 다른 마무리감, 커버력도 높고 마무리감도 매트합니다. 하지만 기대되었던 제형에 비해 지속력은 좀 약했어요. 같은 가격대의 로드샵 컨실러들 페모시기, 더머시기랑 비교했을 때 말이죠. 아무래도 제가 5년 전에 비해 좋은 제품에 대한 지식과 이 기대 수준이 너무 상향 패치되어 있는 게 아닐까. 오늘 리뷰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아쉽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파운데이션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청포도와 블랙슈가입니다. 먼저 블랙슈가 라인에서 나온 세틴 파운데이션 13호에 23호 조금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요새 트렌드에 맞게 가벼우면서 커버력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마무리감 역시 세팅광을 살짝 내면서 세미 매트합니다. 반대쪽에 비해 아주 자연스럽게 피부톤이 바뀐 게 보이시나요? 제가 13호를 쓰는 걸 봤을 때 하나 더 밝은 게 있었으면 더 잘 팔렸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커버력과 지속력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점수를 높게 줄 순 없었어요. 다음은 레알 7년 전 존조템 청포도 프레쉬어 파데입니다. 피부톤이 어두워서 파데를 못 찾았던 7년 전 25호 씨님은 집에만 7년 동안 박혀있는 전업 유튜버가 되어 피부톤이 22호로 밝아졌다고 한다는 게 이 업계의 정설이죠. 예. 굉장히 세미매트한 제형이고요. 생각해보면 세미매트의 최초가 아니었나 싶어요. 얇게 발리다 보니 밀착력 있게 두껍지 않게 파데를 쌓을 수 있고요. 당시 텁텁하고 두꺼운 파데들 사이에서 얇은 커버력을 보여줬던 친구인데 다만 그때 느꼈던 다크함은 여전히 다크하네요. 어쩐지 그때 25호였던 제가 21호를 바르고 괜찮았던 느낌이 역시나 지금도고요. 다크닝까지 계산하면 호수를 2개 더 뒤로 밀어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두운 피부톤 분들이 쓰기 좋다로 해석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느낌은 변하지 않았네요. 다음은 머쉬룸 멀티케어 비비입니다. 아직도 비비가 있네요. 예. 그리고 얘는 비비 특유의 회 붉은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형 면에서는 만점을 주고 싶었어요. 답답하지 않으면서 쫀쫀하게 발리는 느낌이 피부가 엄청 편했었는데 컬러가 아주 아쉽습니다. 컬러만 좀 더 맑고 화사하게 개선했으면 아 이거 물건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좀 칙칙해져가는 획기가 정말 아쉽죠. 반대쪽은 로열 허니라인의 프로폴리스 쿠션이에요. 신상에 베스트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1호, 2호, 3호 컬러도 꽤 안정적이고 화사하게 잘 빠졌고요. 얇게 올라가는 밀착력과 광택도 아주 괜찮았어요. 보습 광채가 30시간 지속된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고요. 이마랑 코 등 하이라이트가 꽤 오래 갔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광택을 제외한 커버력 면에서의 지속력은 그닥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컨실러 등으로 보충을 해줘야 했고 마지막 레이어에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색감은 비비크림에 비해 엄청나게 좋은 게 느껴지나요? 다음은 쿠션 2개입니다. 핑크한 피치 뽀송 블러 쿠션과 비타핏 커버 레스팅 쿠션인데요. 피치 뽀송부터 갈게요. 끈적임 없이 엄청 보송보송한 제형이라 개인적으로 아주 취향이었고요. 다만 컬러가 2가지라 좀 아쉽긴 하죠. 커버력도 꽤 높은 편이었고요. 그렇다 보니 지속력도 앞서 나왔던 제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근데 이 인공 피치 향은 좀 머리 아프네요. 근데 이 향은 언제 맡아도 정말 멀미가 나네요. 반대쪽은 비타핏 커버 라스팅 쿠션입니다. 얘는 출시한 지 꽤 된 것 같은 올드한 느낌이 있었는데요. 홈페이지 상에서도 다른 라인들이 절품인 것 보니 오래되었네요. 3호는 꽤 어둡게 나왔고 2호는 베이지 톤이 괜찮았어요. 다만 노란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칙칙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두터운 커버력이 장점인 것 같은데 마무리감도 두꺼워서 좀 많이 묻어나는 편입니다. 이런 쿠션은 마스크 아래 쓰기에는 좀 번거로울 것 같고 지속력은 글쎄요. 마스크 묻어남 때문에 엄청 강력하다고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3가지의 파우더를 볼 거예요. 파우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베이스를 먼저 공통으로 올려야겠네요. 샤샹 빠르게 머쉬룸 비비를 바르고 왔고요. 먼저 첫 번째 백위트 루스 파우더 그레이프 컬러입니다. 포도향이 엄청나게 상큼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노란 톤이 칙칙할 때 밝은 라벤더 컬러의 파우더로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중화할 수 있죠. 라벤더 발색이 꽤 잘 보이는 파우더예요. 저렴한 가격대에 흔치 않은 컬러라서 쟁여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포도 라인에서 나온 스킨톤의 고체 파우더입니다. 이런 파우더들이 요새 다시 핫해지는 게 마스크 일상을 살다 보니 마스크에 좀 덜 묻어나고 덜 번지도록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커버력까지 어느 정도 있으니 파데를 좀 가볍게 가고 이런 스킨톤 고체 파우더 퍼프로 마무리를 해주는 방법이 또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은 피치라인의 뽀송 블러 팩트입니다. 기름을 먹고 표면을 보송하게 블러링해주는 단순한 용도의 파우더라서 거의 대부분의 로드샵에 존재하는 제품이죠. 백화점 제품 대비 가성비가 좋은 카테고리예요. 근데 피부톤과 질감을 따져봤을 때 저는 셋 중에는 포도 파우더 당첨입니다. 다음은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한데 좀 구시대적인 쉐딩입니다. 거의 섀도우급의 채도를 갖고 있는 쉐딩이라 이렇게 얼굴에 발라보면 노랑 붉은 톤이 뿅 하죠. 티모사의 신상 쉐딩과 비교해보면 이렇게 채도가 높낮음을 마치 교과서처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브러쉬로 넓게 바르면 좀 덜 티나겠지만 그냥 판매율이 높지는 않겠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 눈 근처의 쉐딩은 잡아볼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터입니다. 딱 봐도 굉장히 입자가 굵고 청키한 하이라이터인데요. 1호는 화이트,
실버광이 쨍합니다. 굉장히 거칠어서 거의 섀도우로 써도 될 정도 같아요. 실버 느낌만 좀 잡았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쪽은 2호 핑크 컬러입니다. 입자가 굉장히 굵고 건조해서 브러쉬로는 가루가 많이 털리고 밀착이 잘 안 돼요. 손으로 바르는 게 나은 친구였죠. 양 조절도 조금 필요하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꽤 신상 버터리 치크 케이크 2종 구매를 해봤습니다. 하이라이터와 정반대로 입자가 매우 곱고 가루 날림도 없는 베이크드 타입의 제품이에요. 그렇다 보니 손으로 꼭꼭 눌러 바르면 이렇게 발색이 잘 보이지만 브러쉬로는 그냥 자연스러운 발색을 냅니다. 너무 훌렁하지 않은 좀 단단한 브러쉬나 스펀지를 쓰는 게 팁일 수 있겠네요. 펜에 보이는 외색보다는 발색은 좀 연한 편입니다. 다음은 틴트 형태의 블러셔와 크림 형태의 립앤치크를 리뷰해 볼 거예요. 먼저 립앤치크 런치박스입니다. 그 예전부터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스킨푸드 색조의 1등 공신이죠. 이렇게 3색 단품을 사려다가 사고 싶은 컬러가 전부 모여있는 립앤치크 런치박스를 고르게 되었어요. 촉촉끈덕한 크림 제형의 광택까지 있어서 손이나 퍼프로 톡톡톡 발라서 생기 있는 내 피부 같은 맑고 투명한 치크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흰기가 없다 보니 역시 립에 발라도 내 본연의 립 컬러에 그대로 스미게 되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다용도 제품이죠. 고전 제품이고요. 좋습니다. 다음은 B사의 틴트가 생각나는 생과일 착즙 블러셔 4호와 6호입니다. 리퀴드 타입의 블러셔예요. 파데나 쿠션을 바른 피부 위에 손으로 톡톡 두들겨 틴트를 흡수시켜주듯이 갑니다. 6호 선셋 피치에이드는 골드 펄이 자글자글하게 들어있고요. 블러셔 용도로 나왔다 보니 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색이 적고 좀 묽게 수채화처럼 번져서 금방 마르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립에 바르기는 좀 많이 건조하네요. 다음은 스킨푸드의 브로우 제품을 볼 거예요. 두 종류의 펜슬과 또 하나의 고전 베스트셀러 초코 파우더 케이크입니다. 이 제품은 그냥 존조시죠.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시원시원한 발색력? 손에 바를 때는 뭔가 싶은데 파데를 살짝 올린 눈썹에서는 그 털 사이사이를 아주 시원하게 메꿔줍니다. 이 브러쉬가 정말 꿀조합이라서 사이즈가 긴 걸로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는 그레이 카키를 반대쪽은 그레이 브라운을 올려봤습니다. 아주 한국인 머리털에 유용한 컬러 같아요. 오랜만에 재구매해서 다시 데일리 파우치 안에 집어넣은 아이템입니다. 존조. 다음은 얇은 슬림 펜슬입니다. 3호 내추럴 브라운 구매했는데 생각보다 톤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형은 어느 정도 꾸덕합니다. 그렇다 보니 맨살 위에서도 파운데이션 위에서도 건조한 면, 오일리한 면 모두 잘 그려집니다. 정확히 라인을 따기에도 좋은 펜슬이라서 파우더 케이크와 참 조합이 좋네요. 요새 쓸만한 브로우 찾고 있었는데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깎아쓰는 우드 펜슬입니다. 컬러가 많이 밝은 걸 사서 아쉬웠는데 제형은 괜찮았어요. 역시나 맨살에도 파데 위에도 굉장히 잘 발립니다. 요거 컬러가 좀 그레이 브라운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스킨푸드 브로우 제품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섀도우입니다. 스킨푸드의 섀도우 팔레트는 요거 하나더라고요. 계속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밝고 베이지한 톤의 6개의 섀도우 팔레트인데요. 톤들이 다 밝은 편이라 파데를 살짝 올린 손등에 발색을 해봤습니다. 매트함부터 반짝이 풀 제형까지 단계별로 두꺼워지는 글리터들이 있는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제 피부톤과 거의 비슷한 베이지입니다. 쉬머가 들어간 컬러는 언더에 올려봤는데요. 아래 3개의 글리터는 굉장히 거칠고 두꺼워서 사실 바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5번째 컬러는 화이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느낌으로 보이는 펄이죠. 브러쉬보다는 손가락 압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서 펴발라야 하는 반죽인데 눈같이 연약한 살 위에서는 그게 어려우니 펄이 좀 뭉치는 감이 있습니다. 손등 위에서 양 조절을 하고 올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음은 핫신상 돌체프레소 크레마 섀도우입니다. 신기한 봉투에 들어있네요. 립글로즈 같은 팁으로 손등 위에 올려보면 보들보들하면서 쫀쫀한 마무리감이 있어요. 살짝 쉬머도 들어가 있어요. 처음 눈두덩이에 올렸을 때는 이거 딱 베이스 섀도우로 쓰면 좋겠다. 왜냐면 쫀쫀한 마무리감이니까 그 위에 올라올 다른 섀도우 발색을 업시켜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치만 단점은 쫀쫀하기 때문에 손만으로 블렌딩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덧발라지지 않아요. 쌓이는 제형이 아니라 발색이 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베이스로는 쓸만한 제품이다. 그러면 컬러를 조금 더 라이트하게 여러 개 만들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스킨푸드의 뷰러입니다. 미샤와 양대산맥을 달리던 고전 전조템인데요. 곡률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은데 이 고무 부분이 조금 딱딱해진 것 같달까? 아니면 이 더 좋은 뷰러를 이제 알아서 그런 건가? 컬링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게 무슨 일이죠? 다음은 초코 시럽 펜라이너와 신상 돌체프레소 신라이너입니다. 초코 시럽은 두꺼운 펠트지로 된 팁이고요. 굉장히 묽게 발색돼서 강약 조절이 좀 필요한데 또 팁 끝은 금방 마르는 편이라 사용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신라이너는 단단한 제형으로 아주 진하게 발색이 돼요. 다만 10분 뒤 지속력 테스트에서 돌체프레소 라이너가 굉장한 지속력을 보여줬습니다. 클렌징 워터로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닦는데도 이 정도로 버티는 친구라면 꽤 오랫동안 번지지 않는 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오와 견줄만 하네요. 마음에 드는 신상입니다. 자, 다음은 토마토 젤리 틴트 립입니다. 촉촉한 립밤 형태로 아주 은은하게 발색이 나는 4호 밀크 토마토 발라봤는데요. 립밤 대용으로 쓰려고 발색이 좀 은은한 걸로 구매를 했고요. 특징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하게 올라오는 발색입니다. 의외로 착색이 있어서 지속력도 가격 대비 괜찮은 편입니다. 다음은 슈가 컬러 틴트인 밤입니다. 토마토 젤리보다 조금 더 매트하게 짝 붙는 스타일이고요. 물기보다는 쫀쫀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 더 마음에 드는 제형이었어요. 가장 밝은 호수를 샀는데도 발색이 금방금방 올라오죠? 지속력도 토마토 젤리보다 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생얼에 쉽게 바르기 좋은 제품이네요. 다음은 작년 핫신상 쉬폰 스무스 립스틱입니다. 마음에 드는 컬러 3가지를 구매를 해봤고요. 1번 블러싱 베리. 진한 토마토 시럽 같은 색이에요. 굉장히 강한 발색을 보여주는 단단한 제형이고요. 하지만 마무리감은 이름처럼 보들보들한 쉬폰 형태라 블렌딩하면 보들보들한 느낌을 그대로 내줄 수 있겠네요. 다음은 4번입니다. 모브 아몬드라 그래서 좀 쿨한 발색을 기대했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컬러였어요. 풀립으로 바르고 손등에 찍어봤을 때 거의 안 묻어나는 제형이죠. 입술에 아주 쫙 붙습니다. 마지막은 봄웜스러운 피치 샤워예요. 밝은 형광 주황색이 돋보이는 컬러고요. 저한테는 어떤 컬러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 마지막은 쉬폰 라인의 신상 쉬폰 듀이 립스틱 3호를 발라볼게요. 베이지한 컬러를 구매해봤는데요. 가벼운 쉬폰 제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촉촉한 제형으로 사실 손등에는 좀 많이 묻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키친타올 같은 걸로 한번 덜어내고 하면 착 붙으면서 촉촉한 컬러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추억의 밀크쉐이크 리무버예요. 제 과거의 존조템이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을 지워볼 건데 한쪽에는 밀크쉐이크를 한쪽에는 제 최근 존조템 바닐라코를 올릴 거예요. 동시에 같은 힘으로 녹여봤을 때 no! 바닐라코가 더 빨라요. 스킨푸드도 잘 지워지는 편에 속하지만 제가 바닐라코를 발견한 이후로 여기에 한 50통 정착한 이유가 있긴 있었죠. 슬프게도 밀크쉐이크도 추억 속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뉴얼 원브랜드 스킨푸드 편이 끝났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이유는 뭐 브랜드 자체가 사실 중간에 한번 휘청했다 보니까 꾸준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발전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한 브랜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의 신규 브랜드 느낌이에요. 사실 마스카라나 섀도우 같은 제품군도 없고요. 명성 있는 구제품들을 뛰어넘을 이거 정말 미쳤다 이런 강력한 신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송이 너무 느려요. 저는 소비자니까 내부 사정이야 물론 있겠지만 저는 배송을 거의 일주일 넘게 기다려서 다 받은 것 같아요. 배송은 좀 여유롭게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백하게 재구매하고 싶은 제품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특히 정말 이걸 뛰어넘을 파우더 타입의 아이브로우는 없다 싶은 느낌이고요. 오랜만에 써도 정말 눈썹에 착 붙는 그 느낌이 다시 내 파우치로 들어가야 된다. 요 느낌이 있는 존조템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늙어서 못 쓰는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실은 발색도 괜찮고 여름에 쓸만한 매트한 마무리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가격 대비 또 최고의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벤치크 제품도 촉촉하게 저렴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자, 그러면 새로 나온 신상들 중에서는 뭐가 인상적이었냐? 저는
초코 아이브로우 슬림 펜슬. 제형이나 컬러 모두 가격 대비 나쁘지 않은 제품이라서 제가 아나스타샤 쓰고 있었는데 이쪽으로 갈아타도 나쁘지 않겠다 하면서 파우치에 집어넣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외의 지속력을 보여줬던 스킨푸드 돌체프레소 신라이너. 엄청난 신상이죠. 클리오와 비교할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격도 정확히 같습니다. 둘 중에 어떤 브랜드가 할인을 하고 있냐? 그걸 보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특이한 제품이에요. 이런 컬러가 이 로드샵이나 백화점에 흔치 않기 때문에 스킨푸드에서 구매하면 나쁘지 않겠다 싶은 게 바로 이 백위트 루즈 파우더 40호 그레이프 컬러입니다. 요거는 노란기를 얼굴에 어느 정도 중화를 시키고 싶을 때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제품이라서 존재템으로 꼽았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푸드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요 다음에는 어떤 로드샵을 리뉴얼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요즘 최근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스킨푸드 리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어떤 로드샵 제품을 리뷰를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최애 브랜드,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싹 털어오도록 하지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